최근에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근거도 없이 탄핵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집단적 히스테리를 분출한다는 느낌마저 지울 수 없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절차에 따라 탄핵을 발의하신다면 전 절차 내에서 당당하게 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해운대구 의뢰 김미애입니다. 많이 고생들 하십니다. 특히나 태풍 흰남노 영향권에 이제 곧 들어올 것 같아서 제가 살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을을 비롯한 남부 지역에 우리 국민들은 불안감이 상당합니다. 우리 함께 이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PPT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임 후에 지금까지 한 장관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집중되고 그 수위가 선을 넘고 있습니다. 전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지도부는 물론이고 개별 의원들도 공세에 동참하고 있고 매우 조직적이라 보여집니다. 많은 국민이 청문회 때부터 지켜봤듯이 법적 논리로는 당해낼 수 없자 태도를 문제 삼아 마치 분풀이 하듯이 최근에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근거도 없이 탄핵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집단적 히스테리를 분출한다는 느낌마저 지울 수 없습니다. 장관님, 예. 우리 헌법에는 국무위원이나 행정각부의장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걸고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절차에 따라 탄핵을 발의하신다면 전 절차 내에서 당당하게 임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왜 이렇게 유독 한 장관에 대해서만 탄핵을 주장하는 등 공세를 강하게 편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취임한 지 100일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인혁당의 빚고문 면제나 제주 4.3 집권 재심 등 민주당 의원님께서도 서로 공감하실 만한 업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독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과 관련된 범죄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할 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평가는 국민께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봐도 범죄인을 엄단하고 국민을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면 마땅히 박수받아야 할 일입니다. 민주당의 탄핵 협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20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과 대립하자 김두관 의원은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검찰총장 탄핵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고, 민영배 의원은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탄핵에 반드시 필요한 4가지 이유를 주장하며 언론 기고문을 썼고, 김영민 의원은 윤석열 탄핵은 원칙적으로 요건을 갖췄고 탄핵은 국회의 고유 기능이라고 하는 등 다수 의원들이 탄핵을 강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당시 총장은 어떤 위법 사실도 발견할 수 없었고 문재인 정부 이후의 정권 교체를 이루어서 대통령으로 지금 자리에 계십니다. 민주당 주장대로 한동훈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면 규정에 따라서 탄핵 소추를 의결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 민주당은 임대차 3법, 검수완박 등 필요하면 힘으로 밀어붙인 전력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결국 속내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켜서 국정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수준 낮은 공세에 현명 국민들이 볼 때 낯뜨거운 장면을 연출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향후에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등 수사가 속도를 내게 될 텐데요. 그러면은 민주당 공세는 한층 더해질 것 같은데 장관은 어떻게 대응할 각오이십니까? 저는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고요. 할 일 그대로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민주당의 탄핵 명분은 이른바 검수완박이라고 불리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시행령에 있고 이를 두고 시행령 구태타로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청법 4조 1항 1호 단서에 보면은 검사 수사 개시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문헌상 우리 헌법 75조가 규정하는 위임 입법의 범위와
한계에 비춰서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저는 도대체 무엇이 문제라고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런 점들을 모두 고려해서 장관께서는 적법 절차에 따라서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 의견이 다릅니까?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부정부패에 대한 대응 약화와 수사 지연 등의 국민 피해를 법률의 위임 내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보완하려 노력하는 것일 뿐입니다. 네. 게다가 해당 조항은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 당시 민주당 스스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중에서 등으로 바꾸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려서 의결한 것으로 그 의미를 혼동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당시에 법사위원이었던 민주당의 이수진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보더라도 무엇 등으로 했을 때 무엇 말고도 다른 것도 정할 수 있게 된다고 적혀 있고 향후 어떻게 전개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감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수진 의원이나 저나 법률가로서 법률적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국민들도 이에 공감하리라고 여겨집니다. 장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 법률을 해석하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민주당이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은 아마도 직권남용을 부패 범죄에 포함시켰기 때문이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그러나 PPT에서 보는 것처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4호에는 부패 행위를 정의하고 있고 특히 감옥에는 직권남용을 부패 행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을 두고 어떻게 달리 해석할지 저는 의문이고 더 나아가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어떻게 시행령 구태타라고 명명하는지 상당히 놀랍습니다. 이번 정부의 시행령 개정 취지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중요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서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인데 이를 막고 사실을 왜곡, 과장하여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검수완박, 본래의 취지가 다른 데 있음을 민주당 스스로가 명확히 방증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장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정부로서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법 패싱, 국회 무시를 주장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고 공포된 시행령이 4,602건입니다. 전 정부와 비교해도 1,000건가량 급증했습니다. 실제 폐쇄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원전에 대한 손실을 전력기금으로 보상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당초 기금 목적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있는데 탈원전 책임 면피용 개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심지어 조국 전 장관 취임 직후 열린 첫 당정협의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 법 개정 없이 추진이 필요한 검찰개혁 과제들을 발굴해서 불가역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패싱을 대놓고 공언한 거 아닙니까?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민주당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장관께서는 지금 하시는 것처럼 범죄인의 어깨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아니라 범죄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일에 지금처럼 계속 매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